책을 읽으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3개, 4개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공무원 생활을 누구나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퇴사하신 이유가 있다면? 공무원 중에서 사서교사라는 직이었는데 그 직종이 학교에 한 명씩밖에 없고요. 그 직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니까 많이 힘들고 외로웠죠. 사서교사라는 직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기관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결국에는 회사를 돈 때문에 다녔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 포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와중에 우연하게 경매 관련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회사 외에 부동산 투자나 경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머리를 하나 딱 맞은 것처럼 충격이 엄청 컸었어요. 그때부터 책을 진짜 막 빠져들듯이 읽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서 그만큼의 월급,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말이지, 그 방법이 있단 말이지 하면서 경매 관련, 부동산 관련, 월세 이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서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된 거죠. 경매나 이런 쪽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적용을 해보신 거예요? 네네.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봤는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하나하나 사기 시작했어요. 몇 개를 모아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월급을 받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 자신감이 생겼죠. 제가 주로 임장을 갔던 곳은 그 주변이요. 창원, 김해, 대구 이런 쪽이었고 아파트로 하면 아파트가 거주용이니까 월세 세팅을 하면은 월세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지방이 작은 아파트로 하니까 해봐야 한 채에 작으면 10 얼마 좀 많아봐야 30 얼마 그렇게 해서 3개, 4개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퇴사를 하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나올 때 기준이 뭐였냐 하면 제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월급만큼의 금액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거든요. 공무원 월급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 오피스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아직 진행형이긴 하지만 기존의 월급보다는 한 2배 정도는 그래도 만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유 오피스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책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거세요? 저는 책에서 답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책을 찾는데 제가 어떤 궁금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 관련된 책을 보면 한 권, 2권 읽으면 답이 툭 튀어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상황과 그 책을 쓴 저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 주제를 하나를 넣고 한 10권 정도는 본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답이 있는 책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권 정도를 정독으로 읽지 않고요. 그냥 통독으로 이렇게 읽고요. 책을 펼쳐보면 목차가 있으니까 그 목차 먼저 풀고 원하는 어떤 내용이 있겠다는 그 목차부터 먼저 읽어보고요. 빠르게 넘기면서 읽으면 한 권 읽고 2권 읽고 3권 읽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공통된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배경 지식이 되는 거고 그래도 이거는 아닌데 읽어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다른 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궁금해했던 질문에 답을 하는 책이 있어요. 내 삶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하는 책을 예시를 들어주신다면은 책에서 말했던 타겟 독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 책이나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가 많고 지금 현재를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인데 마케팅 관련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저는 공간을 팔고 있는데 책에서 말하는 마케팅 기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데는 적용이 되는 나처럼 무형의 공간을 파는 데는 적용이 되는 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계속 그런 책을 찾다가 최근에 기버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제가 원하는 답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타겟팅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거고 그런 내용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을 조금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스피치 관련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를 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스피치 관련 책을 또 여러 권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고민해 봤던 것이고 그거는 웬만하면 책에 다 있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처음에 한두 권, 세 권 읽으면 못 찾는 게 당연하고요. 조금 통독으로 빨리빨리 넘기다 보면 무조건 저는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상황에 맞는 타겟 독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을 찾을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찾으세요? 저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밀리의 서재를 많이 봐요. 그거는 월 9,900원 내면 무한정 볼 수 있으니까 검색어에 주제를 넣고 그럼 책이 수루룩 뜨니까 우선 제목 보고 목차를 보고 그렇게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소상공인 그 전자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일반인도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최근 책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서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으로 먼저 한번 훑어보고요. 그 책이 나한테 두고두고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 책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되는 거죠. 내 삶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신다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변하고 싶은 삶이 정해져야 그에 관련된 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하고 싶은 내 삶은 도대체 뭐를 변화시키고 싶은 건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그에 관련된 책 찾는 거는 너무 쉽죠. 네. 책을 읽는 게 한 권을 다 안 읽어도 되고요. 한 줄만 읽어도 되고요. 그 양은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적용했을 때 그게 좋은지 나쁜지 내가 만족하는지 불만족스러운지 그런 거를 좀 따지면서 읽으면 아마 변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10권까지는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책을 읽고 그다음에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글쓰기도 해보고 싶다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책 읽는 거는 생각의 확장이 되는 거고 글 쓰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정리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지 못한 생각들을 책을 읽으면서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꽉 차고 만족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처음 만약에 시작한다 하면 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아주 무서웠던 꿈, 정말 너무 기뻤던 순간 이런 거는 자기 얘기라서 글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쓰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새로운 감정으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글쓰기는 자기의 이야기로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기 형식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사람들한테 노출할 수 있는 블로그나 SNS 이런 곳에요. 그런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책까지 내신 거잖아요. 네.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저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커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될 거야.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조금 생겼고요. 그 믿음이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됐어요. 아이들은 저보다도 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뭔가 조바심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믿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지가 꿈꾸는 거를 이룰 수 있을 아이다. 아이들에 대한 믿음도 너무 커져서 마음이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작가님처럼 삶을 뭔가 바꾸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다면은 제 기준에서 말씀드려 보면 저는 삶에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돈에 대한 기준하고 내 삶의 계획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기준으로는 돈 공부는 처음이라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옆에서 얼마 더 벌었다 하면은 좀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뒤숭숭하고 막 그렇잖아요. 내 기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많이 벌었다 하면 좀 흔들리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세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계획 같은 것도 내가 세운 계획하고 남이 세운 계획하고 또 비교가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계획에 관련된 것도 나와 맞는 기준이 서야 조금 내 삶이 조금 진취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책이 계획 세우는 기준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가지 계획만 세워서 실천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1년에 10가지, 20가지를 안 세워도 한 가지만 이루어도 잘 이룬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도 못 이루면서 2가지, 3가지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못했다고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많다고 계획이 높다고 그게 좋은 계획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계획이 제일 좋은 계획이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내가 성취할 수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사람들이 독서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데요. 올해는 몇백 권을 읽겠다. 한 달에 몇 권을 읽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책을 읽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바라는 건 뭐고 나의 목표는 무엇이며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고 일단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나를 조금 이렇게 해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냥 수단일 뿐이거든요. 일단은 내가 변화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책은 도와주는 도구로 활용할 때 만족감이 높아지고 진정한